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한자를 차례차례 공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80자 중에서 요 밑에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1학년 한자가 끝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28페이지에 힘력, 발을정, 개견, 벌레충 해서 우리가 23강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29페이지 조개패, 꽃화, 풀초, 대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조개패입니다. 총 7회이고요. N3의 레벨이에요. 자, 쓰는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조개패는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껍질이 벌어진 조개를 그린 거예요. 예전에는 조개를 화폐 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재물이나 화폐와 관련된 뜻을 갖게 되어서 이 조개패가 붓으로 쓰인 한자는 돈이나 경제 활동에 관한 한자가 많아요. 조개패는 훈독만 있고 음독은 없습니다. 훈독을 가이라고 합니다. 조개를 가이라고 하고요. 조개 껍데기를 가이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은 가리비를 호따떼 가이, 타금이 돼서 호따떼 가이라고 합니다. 훈독만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개패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조개, 貝、 예문입니다. 조개를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貝を焼いて食べると美味しいです。 조개 껍데기로 만든 것입니다. 貝殻で作ったものです。 네, 잘 따라 하셨어요. 두 번째 한자는 꽃화입니다. 총 7회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쓰는 순서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써나가시면 됩니다. 화자는 여기 보면 풀초와 여기 화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화는 소리만을 따온 것이고요. 상형의 모습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운 모습을 꽃화로 나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독으로는 가라고 합니다. 화니까 가, 간단하죠? 예, 그래서 가빙이 꽃병입니다. 꽃병. 여기 꽃화자를 가로 읽는 건 아는데 병이 빙자인데 이런 거를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로 꽃병은 가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꽃가루를 가흥이라고 합니다. 가흥. 예, 꽃가루 가흥. 그리고 개화는 가이가. 그대로 개자를 가이를 읽어서 개화, 꽃 피는 시기를 얘기하죠. 네, 훈독으로 읽을 때는 하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 그래서 꽃다발을 하나따바라 그러죠. 하나따바. 네, 이 정도는 쉬우니까 알아두시고요. 옆에 그림은 하나미. 네, 벚꽃이 필 때면 꽃구경을 가죠. 하나미. 여기서 벚꽃놀이, 꽃구경, 꽃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요메 하면 신부, 새색시를 얘기하죠. 꽃화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꽃병, 花瓶、 신부, 새색시. 花嫁、 벚꽃이 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桜の開花はいつですか? 신부는 예쁩니다. 花嫁は綺麗で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입니다. 풀초. 네, 총 9획이고요. N3의 실력입니다. 네,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보통 풀초는 위에 것만 해도 풀초라고 나타내는데요. 여기 모습을 보면 풀초하고 요거를 일찍조, 이른 아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소리를 따와서 원래는 조인데 초가 돼서 풀초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글자가 풀을 나타내고요. 이 조자의 상형의 뜻은 이른 아침을 나타내죠. 햇빛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합해서 풀초의 지금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붓으로 쓰일 때는 윗부분만 쓰입니다. 네, 음으로 읽었을 때는 소. 우리나라 말로 초니까 일본어 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초원을 소갱. 네, 여기 타금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소쇼는 초서, 한자를 글자를 쓰는 체가 있는데요. 여기 한자에 서체가 있는데요. 좀 어렵지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도장 같은 데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예서, 해서, 행서, 그리고 초서. 그래서 막 휘갈려 쓴 그런 글씨를 요 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자를 초서로 쓰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그거를 초서라 그래서 소쇼라고 합니다. 글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초는 자쏘라고 하죠. 자쏘. 네, 그 다음 훈독으로 읽을 때는요. 쿠사입니다. 쿠사. 그래서 그냥 쿠사 하나만 있을 때는 풀을 나타내고요. 초록빛을 나타낼 때는 쿠사이로라 그러고요. 옆에 있는 것은 화초는 쿠사와 꽃 얘기해서 쿠사바나를 얘기할 때는 쿠사바나 화초라고 합니다. 풀초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초원, 소갱, 풀, 쿠사, 초원에서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草原で馬が走っています。 정원의 풀을 뽑았습니다. 庭の草を取り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한자입니다. 대죽이죠. 대죽 총 6획이고요. N3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네. 죽자는 두 개의 대나무 줄기와 잎사귀가 늘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붓으로 쓰일 때는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물건들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음독으로 읽을 때는요. 치크, 우리나라 말로는 죽 하니까 음으로 치크가 되는데요. 네, 바크치크가 폭죽이라고 합니다. 또 말씀드리듯이 폭은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나무 죽자는 치크로 발음이 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쇼 치크바이라 그래서 소나무 송자를 쇼라고 하고요. 대나무를 치크, 그 다음에 매화를 바이라 그래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합해서 쇼 치크바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일 때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특히 이것을 나열해서 상품이나 성적 물건들이 등급 표시를 할 때 쇼 치크바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스시집이나 이런 음식점에서도 등수를 매길 때 쇼 치크바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훈독은 닭개, 닭개, 대나무를 닭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죽세공, 즉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을 죽세공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구니 같은 거 그런 거를 다케자이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타금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죽순인데요. 대나무에서 죽순을 잘라서 요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순 요리죠. 다케노코 중국 요리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케노코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크치크는 폭죽이죠. 네, 폭죽을 놀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나무 죽쇠공,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다케자이크를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대죽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폭죽, 爆竹、 대나무, 竹、 예문입니다. 해변에서 폭죽놀이를 했습니다. 海辺で爆竹遊びをしました。 대나무로 소쿠리를 만들었습니다. 竹でザルを作りました。 네, 잘 따라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4개의 한자를 배웠습니다. 네, 또 복습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조개패, 음독밖에 없었습니다. 훈독은 없고요. 자, 요거는 조개를 나타낼 때 가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네, 가리비였죠. 호따테 가이. 그리고 그다음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꽃화. 네, 옆에 거는 가빙, 꽃병을 얘기했죠. 예, 이 병을 나타나는 말을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쓸 수 없더라도 이해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림에 있는 것이 하나요메, 신부, 하나요메입니다. 세 번째는 네, 풀초, 붓으로도 많이 위에 부분이 붓으로 많이 쓰이죠. 초원을 소갱, 그리고 훈독으로 읽었을 때 쿠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대죽, 네, 대나무가 보이네요. 대죽. 그래서 폭죽을 바크치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폭죽, 바크치크. 그리고 그냥 대나무를 얘기할 때는 다케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한 거는 29페이지에 조개패, 꽃화, 풀초, 대죽 주위에서 많이 보는 것이라서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30페이지를 또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했어요.